MB정부 국정원에서 대규모 불법 사찰을 했다. 정치권이 최근 이 사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보 공개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밝혔는데요. MB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아 최초로 관련 문건을 받아낸 분입니다. 명진 스님. 스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지 전화 연결합니다. 스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논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예. 국가의 권력기관이 예. 민간인에 대한 이런 사찰들을 이렇게 악랄하게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찰 당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봉사 직영 사찰 때부터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그러고 조계동도 잡아떼었습니다만 이번 문건을 통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저에 대해서 사찰을 했고 사찰 정도가 아니고 공작이죠. 예. 뭐 평가 및 조치 고려사항 같은 걸 보면은 예. 명진의 정부 발목 잡기 행태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명진의 대외 위상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대처하라고 그랬는데 이 전략적을 무슨 전략을 어떻게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저에 대한 사찰 문제를 전체를 내놓지 않고 30여 건 중에서 13건만 그것도 대략적으로 내놨어요. 예. 이 내용들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게 조계동 종단 내부적으로 연임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간접적 압박 스탠스를 유지하고 자승에게 연임 불가 당위성을 전달하고 명진 단속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여기 자승은 그 당시에 총무장입니다. 예. 명진과 친분 있는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그건 누구누구라고 해놨어요. 예. 그런 거는 좌파와 연계활동, 자제 설득 활동에 적극 놔두도록 주문하고. 지금 그게 스님이 그 정보 요청에서 받은 문건에 나온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예. 언론 매체 보수단체를 통한 반명진 분위기 조성 병행. 이게 과연 국정원이 할 일인가. 예. 3대 국민운동단체 등 보수권 대상 명진의 비이성적 반정부 행태 실상을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종교인 본분 일탈에 대한 비난 댓글 달기를 전개하여 입지를 위축시킨다. 예. 장기적으로 명진의 음주 및 여러 가지 부조리 형태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로 취약점을 발굴, 도덕성에 타격을 준다. 예. 이게 국정원에서 했던 사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 도덕성에 타격을 준다, 비난 댓글을 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인터넷에서 명진이 뭐 벤틀리를 타면서 룸사롱을 다닌다, 이런 이야기 인터넷 떠들고 댓글로 막 달렸었단 말이죠. 아니,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국정원 작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국정원에서 작품을 만들었고, 또 여기 보면은 명진은 무엇은 많으나 승려 생명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허투루 살았으면은 그 당시에 국정원한테 온 몸이 찢어 발겨져가지고 지금 살아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문건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셨을 때, 그동안 짐작하던 것 그대로였습니까? 아니면 상상 이상이었습니까? 상상 이상이죠. 상상이었고요. 이 정도로 한 개인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좀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악랄한 방법으로 국가 권력기관이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사찰 당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권력을 좀 비판했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권력을 조금 비판한 건 아닙니다. 예. 뭐 어떤 강남 한복판에서 저렇게 막가빠 행태를 하는 명진의 그 막가빠 행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강구하라는 게 대통령 기록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지경될 때도 이게 국정원하고 이명박 정권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자승에게 지경사찰 전환 조기 집행은 물론 종의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헌법부를 통한 승적 박탈 등 징계 절차에 착수토록 주지시킨다. 이거는 국정원하고 청와대하고
조계종 총무원 자승하고 같이 이 삼합이 딱 결합이 돼가지고 저에 대한 탄압을 자행해서 지금 현재 승적이 박탈된 상태죠. 예. 근데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한 30건쯤 되는데 네,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은 건 13건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나머지 17건은 국정원이 갖고 안 주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내놓는 건 모르겠는데, 예. 뭐, 그거는 뭐, 대북, 뭐, 좀, 용공,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방첩 수사하는 기관에서 저를 사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법원에서 다 공개하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주라고. 국정원이 말 듣습니까, 어디에? 네. 아직도 이유는 모르지만은 17건 못 받은 상태고요. 네, 못 받은 거죠. 네. 예. 그런데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문건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요게 이제 보면은 이 자승 원장이 2009년에 정무원장이 되면서 예. 박형준 정무수석이 축하난을 들고 11월 2일 날 그 방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11월 4일 날인가에 안상수와 자승과 김영국 거사가 만나서 좌파주지 강남 부자철에 있는 거 놔두면 안 된다. 저걸 퇴출시켜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김영국 거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가 도니까 스님 조심하십시오. 아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1월 30일 날 자승을 만나서 예. 아니 조계종 총원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게 저 원내대표한테 정당 인사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 아이 뭐 컵에 들었던 물이라도 머리에다 확 집어던져 버리던가 그러지. 그랬더니 아이 뭐 제가 그럴 수는 없고 하여튼 정부 비판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로다가 뭐 예산도 좀 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23일인가 4일 날 박형준과 박자승이 충청도에 있는 유명 사찰 취지들을 천안에 다 모아놓고 예. 이명박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세종시 백지화 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성사되도록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박수를 치고 했던 거는 기사가 나간 게 있습니다. 예. 그럼 타임라인이 정무수석이 방문하고 이틀 뒤에 원내대표가 다시 방문해서 지금 명진이 문제가 있다 뭐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정무수석과 자승이 만나고 이런 관계가 됐네요. 그런 관계를 보면 만약에 그 봉은사에 대한 아니면 저에 대한 그런 탄압을 정무수석이 몰랐다면 그런 허수아비로 앉아 있었던 거고 알고 지금 잡아뗀다면은 제가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만 움직인 게 아니고 당시 청와대와 또 당까지 함께 아니 당, 예. 정, 국정원 다 같이 움직였죠. 검찰, 경찰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또 박형준 예비후보 측은 이거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사찰 내용을 다 내보내라고 그랬던 게 예. 과연 그 4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을 걸 알고 미리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예. 저로서는 뭐 선거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 저는 성적이 박탈돼 있어요. 예. 50년 동안 절집안에서 살았는데 살았던 조직에서 저를 억울하게 두 명을 씌워서 정권과 결탁을 해서 성적을 박탈시켰던 개인에 대한 작정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예. 범죄 행위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학교폭력 예. 이재영 선수에 대한 그 학교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지금 사회적인 그 분노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가가 저질렀던 그런 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요? 그렇죠. 이것도 국가폭력의 일종이니까. 국가폭력이죠, 이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적 박탈 당하셨고 또 봉은사 주지직에서도 쫓겨나셨는데 뭐 그렇게 된. 예. 지금 그 국가와 조계종 상대로 해서 소송 중이시죠? 이제 그 소송을 해서 제 사실, 징계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 글을 썼던 불교신문을 통해서는 정정 보도를 받았고, 받았었고, 예. 위로된 보상금이라고 1,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렇게 돼서 제 삶 자체가 전부 다 망가지고 저를 알던 신도들도 명진 스님이 큰 불이나 부정한 일이나 예. 뭐 여자가 있고 애가 예. 둘이 있고 하는 이런 소문까지 국정원에서 퍼뜨렸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놨는데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뭐 민사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끝까지 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예. 그 소송이 다 끝나고 진실이 밝혀지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계종이 저한테 사과를 하고 예. 허위 사실로 징계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저한테 참여를 한다면은 예. 제가 조계종에 돌아가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시에 저도 그 헛소문 국정이 만들어낸 소문을 믿었던 것 같네요. 제가 EJ랑 해서 우리 이동영 얘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지금 못 받은 17건 말이죠. 아직 국정원에서는 아무런 얘기는 없고 지금 그렇죠. 예,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다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불법을 예. 안 만들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을 그렇죠. 해서 예. 자료를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건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에 예.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추문까지 조사를 했지만은 학교 생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증거는 없다니까 뭐가 각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박지원 원장이 새로 원장 되셨으니까 예. 저하고도 인연도 있고 제 문제를 잘 해갔다고 국회 그 청문회 때 그 질의 답변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뭐 법을 끝부분 만들어라 말아라 하지 말고 원장 재량으로 예. 이 문제를 홀랑 까놓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70년 동안 구태연했던 정보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를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뿐만이 아니고 MB 정부에서는 총리실에서도 또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정원에서는 뭐 스님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들, 지자체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찰을 했는데 정확한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모든 것이 공개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당연하죠. 예. 네. 한 개인의 승려 생활을 완전히 파국으로 끌고 간 사건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자로서 현 네. 정치권 논란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치 좀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예. 네? 정치인 하면 뭐 전부 거짓말쟁이로 알고 있는데 우린 좀 정직한 정치인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건강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으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 경제 전문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이네요. 예. 자,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당정청은 선별적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사실 틀이 좀 얘기가 잘못되었는데 선별 보편으로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 예. 뭐든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예. 이미 늦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별 보편 갖고 싸울 바에야 뭐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라도 차라리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당도 당정청도 신속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예. 진즉 12월 달에 했어야죠. 예. 그런데 선별을 하다 보면 또 어쨌든 선별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로나 완벽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80점 할까봐 100점 하고 싶은데 80점 할까봐 안 주고 있으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빨리빨리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연수 위원과 인터뷰했었는데 최연수 위원은 보편과 선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네. 이낙연 대표가 원내대표 당대표 연설에서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편은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각지대를 근데- 어떻게 없앨 것이냐. 예.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그 보편이라는 것도 그 사각지대 해소라는 면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30이다. 근데 30 중에서 20만은 선별로 되는데 10은 안 된다. 예. 근데 그걸 보편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10한테 줄 돈을 갖다 전 국민에 나눠주는 돈, 그 푼돈이 들어가서 간다고 해서 정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선별로 할 때 얼마만큼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갖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예. 그게 사실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시기는 당연히 더 빨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 재정이 하수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쓰는데 좀 주저주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외국과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조금 곳간이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아닌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남기와 기재부를 문책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에 오늘만 하더라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 뭐 소득 그 파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벌써 1년 된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경기와 뭐 꼬꾸라지고 하는 게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뭘 하고 있었길래 여당이 그걸 건의하도록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자꾸 그때그때 일시적인 일시금으로 자꾸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것이 예를 들면 방역 단계가 2.5단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매달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갖다 아예 열어놓고 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방식으로 줘야지 그때그때 한 번씩 이렇게 자기들끼리 뭐 거래하듯이 해서 한 번씩 선심 주듯이 하는 걸 갖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해서 그런다는 얘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홍남기 부총리를 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격리 출신 사고방식이다. 그렇죠. 격리만이 아니라 사실 보세요. 그러니까는 경제부총리지 국고부총리가 아니잖아요. 예. 재정부총리도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홍남기 씨가 했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국민들 중에 어려우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계속해서 여당이 뭔가 사실 여당도 늦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해서 방역 사태로 경제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난 데는 한참 지나서 여당이 말하니까는 거기다 대놓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누가 화수분이라고 했나요? 예.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갖다 안 하니까 지금 여당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손실보상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면 법적으로 손실을 갖다 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그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고 그보다는 재난지원이라는 어프로치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같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도 안 주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제대로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야, 이 내 손에 넣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불퉁맞은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손실보상까지 간 것이지만 애초에 그렇게 가기 전에 재난지원을 갖다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을 만한 빌미를 여당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그러면 선거 끝날 때까지 주지 말자는 얘기냐? 예.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거 이후로 뭐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거야말로 똑같이 자기네들 선거 전략적인 계산이지 그것도. 예. 막상 중요한 것은 고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12월 달부터 주자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또 그런 말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뒤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줘야 됐다라는 것은 지금 더 늦었는데 주는 것을 그다 선거 2달 남겨놨다가 이제 와서 또 주지 말자는 것은 자기네들 선거용이라는 자기들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편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1차 때 한번 전 국민 지급을 했더니 소상공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자꾸 정부 뭐 의견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약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듯이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생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대통령이 국민 위로지원금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일부 전진이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선별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뭐냐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막 예. GDP가 10%, 5%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예.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소득 파악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막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또 따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뒤섞여 있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무슨 뭐죠? 진작용 예. 위로 이 개념도 좀 이상해요. 그것도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뭐 연말이나 5월 달에 가서 세금 거둘 때 좀 더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방법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작년 3월 달에 저희 열린민주당 공약에도 아예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랬는데 뭐 정부는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는 안 하기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지금 앞에 있고 열린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셨죠? 네. 김진애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는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에서? 그게 이제 저희 김진애 후보의 생각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예, 왜냐면은 이런 게 사실 저는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선거구에 나서서 자리를 경합하는 거를 생각하고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나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지지를 그 전에 받아야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엄청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70만 호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 부동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문제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부동산 공약이나 이런 문제 제기도 하던데 최고님 보실 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기억하시지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한 2년 전인가요?
뭐 용산이랑 해가지고서 개발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더니 그냥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건 우리 거다라고 저는 뺏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장이 뭘 하겠다고 해서 들릴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예, 예. 네, 네. 그게 그렇게 일이 그렇게 쉬우면 말이 되나? 이게 참 시장 하나 뽑겠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뜩이나 뭐 옛날에 말하자면 다들 떨어져 보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참 재미없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대책도 내놓고, 최근 대책들 보면은 부동산 값이 좀 안정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 현 정권이 그야말로 뭐, 유일하게 매달렸던 다주택자가 파느냐에만 이제 열심히 팠잖아요, 4년을. 예. 네, 그것의 승부가 이제 지금부터 올해 6월까지에 달렸어요. 예. 그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4월 달, 뭐 6월 전이니까 4월쯤에는 부동산이 좀 많이 매물이 나와야 정부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데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코로나가 어쨌든 뭐 끝나지 않는 상태라면 뭐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이고 네. 그 뒤에는 뭐 어떤 경제 정책을 좀 크게 거시적으로 세워 나가야 될까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본소득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이런 것은 코로나가 설사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도 예. 그것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레그가 굉장히 있어요. 해보면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환자들이 싹 없어진다 했을 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1년 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제가 보기에는 뭐 희망적으로나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인 후유증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호란 또는 병난이잖아요. 예. 작년이 무슨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병난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라. 예. 그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은 특히 고용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텐데.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IMF는 정말 심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방역 정책 덕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이제 안 당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주진영 최고였습니다.